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를 넘어서 진실의 내면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미디어제트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인데요. 김선봉 정상혁 보훈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훈에서 직접 나오신 거죠. 이 방송 네. 때문에. 네. 내가 우리 제가 이제 김선봉 우리 집행위원을 처음 뵌 게 지난 5월 21일에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패널로 나오셨는데 제가 그날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날 세미나의 어떤 시간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하셨고 저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첫 번째 손님으로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 소환을 이제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그 소환을 위한 그 청구인 서명까지 다 마치고 열람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철회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에 그 직함을 부를 때 전 집행위원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집행위원으로 해야 될지 제가 좀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전후관계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냥 집행위원으로 제가 호칭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떤, 어제 예. 이제 저희가 정상혁 군수 주민 소환을 위해서 보훈국민 유권자 약 3만 명이 좀 채 안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4,700명의 이제 국민들이 서명을 해줬는데 네. 정상혁 군수가 그 서명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름하고 읍면별로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는데 예전에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보훈군 같이 작은 단위에서는 읍면별로 이름만 공개되면 특정화돼서 모든 사람이 다 신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명단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어제 처음 그 심리 공판이 이루어졌었고요. 어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26일이고 25일, 25일, 예, 네. 6월 25일 날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네.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소환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의회는 네. 의회라든지 선출직이 다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로 뽑은 사람도 쉽게 말하면 유권자의 힘으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민 소환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보니까 일단 유권자의 좀 다 다른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10% 선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군수 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20%의 선명을 받아야지만 일단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훈군 인구는 한 32,000명 되는데 이 중에 유권자가 29,000명. 이것만 봐도 좀 고령화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인구가 32,000인데 유권자가 29,00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충북 11개 시군 중에 보훈군이 가장 그 65세 이상 평균 연령이 예, 많은 동네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35%로 1위예요. 예, 그래서 4,415표의 서명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4,691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예. 받은 건데 이걸 받는 것도 기간이 있죠. 2달 동안 60일 동안 받게 되어 있고요. 예. 6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깊이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유권자의 15%를 받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100명 중에 15명을 받는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결코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특히 보훈군의 상황은 더 쉽지 않았다는 걸 제가 그날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울컥울컥하고 갑자기 막 열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15% 받는 게. 정상혁 군수는 작은 시골군에서 삼선 군수에 올해로 10년을 갖다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보훈군의 재정을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군수를 소환하겠다, 군수를 내가 소환한다라고 서명해 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를 받는다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네. 공공형 일자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아, 네.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군을 등지고서는 일을 영업을 못한다. 계속 하거나 사업을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 같은 경우 보조금이 많은데 특히 뭐 선도 농가를 위한 그런 것들은 군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서명자 명단을 자기가 군수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서명을 한다라면은 그런 데서 탈락될 우려들, 뭐 기간제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서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몇 가지 사례 제가 지난번에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마을에서 막 그 쫓겨나거나 막 이렇게 저희가 서명 받을 때 이제 그 실제로 뭐 이장부터 시작해서 또 관변 단체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뭐 바르게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관변 단체장들 중심으로 인해서 그 서명을 받을 때 방해를 하거나 뭐 뒤에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욕을 해서 그 서명할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감히 서명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서명들을 이제 어르신들부터 한두 명씩 해주실 때 예. 갑자기 마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장님이 예. 뭐 주민 여러분 뭐 이렇게 방송한다는 주민 얘기가- 여러분 지금 주민 소환 서명을 받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우리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절대 서명을 해주지 말아라. 어.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그 보은읍내 모 동네에서 받을 때 예. 그 부부가 어르신 70대 되신 부부가 서명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그대로 달라고 제발 돌려달라고 제발. 예 예. 그렇게 하는 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명을 받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갑자기 그 동네 유지급 분이 오셔서 예.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 꼬셔갖고 어르신들 서명을 받고 가느냐 해서 그렇지 않다 설명을 다 했고, 어르신들은 정상혁 군수의 친일 망언도 친일 망언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서명을 해준 거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예. 그리고 강제로 그 서명용지를 달라고 막 거의 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지켜보던 서명해주신 어르신분이 저한테 이렇게 몰래 오셔갖고는 제발 좀 돌려달라고, 그리고 나 이거 안 주면은 나 잡혀간다고 그러더라. 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가져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서명을 받는 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의민으로 등록을 그렇죠, 하고 등록된 사람이. 받는 건데 그 실제로 그 수의민 숫자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몇 명이 시작해서 한 몇 명까지 저희가 처음에 줄었어요? 60명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을 해서 70명이 넘었는데 나중에 남은 건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직- 수의민으로 일하고자 했던 사람조차도 한 60명이 그만둘 정도니 그렇죠. 수의민 같은 서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거고. 수의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신 분들인데 네. 면장이 와서 너 보훈에서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의민이 결국에는 자기가 받았던 서명용지도 다 되돌려 달라. 그리고 무조건 자기 사퇴한다 이러면서 사정사정 할 정도로 수의민들도 못할 정도였으니 일반 주민들이야 서명하는 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겠네요. 할 수밖에 자, 없어요. 그런 걸 뚫고 받아낸 숫자가 4,691명을 받아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그 15%라고 하는 그 청구 요건 갖다가 이제 갖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근데 왜 이렇게 보훈 군수를 갖다가 임기된 지 얼마 안 남았는데 더구나 3선이고 이미 2선은 벌써 해먹었고 이제 마지막 임기 2년하고 2년 남아있는 군수를 갖다가 왜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역 방송 보도를 저희가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간과하고 있다. 또 유일하게 한국만 위안부 문제 배상을 받고도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일본 고위 관료나 할 법한 이 말을 충북의 한 단체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남의 얘기를 전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보훈군 이장단 워크숍. 특강에 나선 정상혁 보훈군수가 발언 도중 녹음 금지령을 내립니다.
미안하지만 녹음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니까. 그러더니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본의 돈을 받고 맺은 한일 협정으로 화제를 옮깁니다.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혼란 까먹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협정으로 큰 덕을 볼 생각을 말라고 했는데 되돌아보자며 일본인에게 들었다는 위안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른 나라에 그때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인 대다수가 납득 못한다고 했다며 말을 잇습니다. 계속 사과하라. 한일 국교 정상에도 돈을 준 거는 사과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일일이 다 그걸 사과하고 그건 아니다. 일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우익의 주장과 다름없는 얘기를 비판 없이 그대로 전한 정군수. 그 사람이 맞는 얘기인지 일본 사람들의 전체 의견인지 저는 몰라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하더니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폴란드 교민에게 들었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무도 독일을 욕하지 않는 거야. 왜? 힘이 없는 놈이 독일한테 계속 앙알거리고 보태봐야 어린애가 어른한테 발길로 한번 참 샤대냐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꼴이라면. 경술 국채일을 사흘 앞두고 나온 발언들. 논란이 일자 정군수는 모두 듣거나 본 이야기를 전했을 뿐 생각을 말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해서 오해를 빚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또 자신의 가족도 일제수탈의 피해자라며 일본 국민 대신 아베를 규탄하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 망언도 있었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은 그 각종 그 체육시설 같은 것들 갖다가 전체 재정에 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가 너무 과도하게 많았다. 예. 치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수 10년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 국민들의 이제 의견이에요. 네. 그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서 1,000억 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설 투자와 운영 유지비, 그리고 저희가 그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누가 시골까지 와서 그 많은 시설들을 이용을 하겠어요. 거기에 오는 전지훈련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비용이 다 무료예요. 아. 외지 사람들이 보훈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전지훈련의 우리는 모든 많이 비용이 이용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밖에서는 예.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다 무료이고. 남는 건 없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보험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전국 대회며 충북 도대회며 이런 것들이 그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뭐 야구, 축구, 뭐 씨름, 뭐 여자 축구 등등. 네네네. 근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도 그 협회에 모든 돈을 다 줘야 돼요. 심판의 숙식비는 물론이고 그 뭐라고 그러죠? 연찬회 같은 그런 연찬회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모든 거를 주고 시상금이며 모든 비용을 다 그러니까 주고서 어찌 대회를 보면은 유치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군수 자신의 어떤 치적이 되고 생색내긴 되는데 실제 군에 남는 건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그죠?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없다라고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그렇군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또 다시 야구장을 짓겠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보훈군에 야구장이 있죠, 이미 있고요. 축구장도 3개인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씨름 연습장, 야구 연습장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봤던 게 뭐냐면 보훈군에 공장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스포츠를 지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금 교통도 저 경남 양산 국회의원 현재 하고 전에 저 김포 또 그 전에 경남지사 했던 김두관 남해군수 같은 경우 제가 가봤었거든요. 예, 예. 남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지훈련을 많이 예. 유치해가지고 어쨌든 군 그 섬을 좀 살린 케이스인데 저는 보훈군도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서명 받을 때 보면은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으로 변했죠. 미래통합당 당원들까지 서명을 해줄 정도였으니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군수가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주민투표 정책적 제안하는 주민투표를 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거나 이랬으면은 주민 소환까지 아니 뭐 친일 발언도 그렇지만 예. 이렇게까지 그 극하게 대립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이 네.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국민들이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뭐 저 전 국민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그 이장 세미나에서 그렇죠. 했던 예. 뭐 친일 망언 아까 우리 좀 들어봤지만은 이거는 뭐 근데 이런 발언을 그때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녹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주 열번을 했던 또 얘기고 특히나 그 학생들 데리고 뭐 외국 가는 이런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평소부터 자기의 지론으로 해왔던 얘기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네. 언론에 공개적으로 다 그 증언을 한 바가 있어요, 이미. 예,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학생들 그 해외 연수 갈 때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그 농협인 연찬회 자리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뭐 일본 큰 나라한테 덤비면 안 된다. 그리고 분리운동 해봤자 우리만 손해이다. 이런 얘기들을 똑같은 맥락을 했다라는 증언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저 시기가 네, 특히나 우리가 그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서 그렇죠. 정말 저런 이야기가 군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일본의 어떤 극우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참 당시에- 충격적인 네. 얘기였었어요, 사실. 당시에 또 네. 저희 보은의 그 보은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때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기 전이었는데 네.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그리고 또 처음으로 예. 그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였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때 위약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만약에 일본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네. 그 위약금을 3천만 원을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고 안 갔다는 학생들과 거죠. 예. 학부모와 예. 교직원들이 마음을 합심을 해서 우리 그 위약금을 물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데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학생들도 그러고 있는 와중에 군수님께서 그런 발언을 더군다나 공식적인 자리 이장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우리 보훈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장단 워크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뭐 개인적 사상이야 본인의 그 사관이 역사관이나 아니면 일본을 바라보는 정세관이나 가치관이 어떠한지는 그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논문을 발표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공식적 자리에서 개인의 사견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논문 발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주민 소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뭐 이게 투표로 간다고 해도 사실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죠? 네.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 정부 발의로 좀 이것들 기준들을 여러 가지 주민 소환뿐만 아니라 주민 발의도 있고, 주민 발의도 지금 해보니까 그 농민수당 가지고 충북도의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지금 그냥 어디다가 이제 숨겨놓고 지금 가만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3대 어떤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주민 소환, 주민 발의, 또 주민 투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지난 국회에서 그 막바지에 이걸 꼭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들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다시 이제 21대 국회가 또 시작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과연 21대 국회에서 또 통과될 수 있을까? 시간은 4년 남아있지만 참 암울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결과를 좀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94건의 이 주민 소환이 추진이 됐는데 여기서 투표까지 간 거는 8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8.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아예 투표까지 안 갔고, 투표까지 가서 또 성공한 거는 그 8건 중에 딱 한 건 성공했는데 그 하남시에서 하남시 의원 2명 자른 거죠. 잘랐는데 이때도 이제 시장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은 못했고 실패했고 또 시의원 1명 실패했고 2명만 결국 해임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서명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투표율이 30%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굳이 가서 투표를 해서 반대표를 찍느니 그냥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은 아예 투표함을 개함을 뚜껑조차 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성적표는 정말
94건 추진해서 딱 한 건 성공한 이런 상황. 서명을 처음- 해주는 것도 예. 사실은 내가 서명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도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사람 받을 텐데 뒷집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내가 투표 이거 서명한 거를 들키지 않게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투표장에 갈 때라는 거는 예. 나는 저기 서명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실제적으로 30%를 넘는 날이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만 저기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그렇죠. 사람 때문에 자기 생각 표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가 이제 보궐선거를 지금은 다른 선거랑 같이 융합해서 하지만 독단적으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 20%도 넘기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주민소환은 사전투표가 없고 뭐 일반 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 데서나 투표소만 가서 내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주민소환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네. 근데 일반 뭐 국회의원이든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군수든 그런 보궐선거도 20%를 못 넣는데 주민소환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예. 소환하는데 내가 네. 드러내놓고 가서 투표를 30%를 채운다? 이건 솔직히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기 거예요. 나온 사람은 일단 무조건 저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그러면 굳이 거기 나가서 투표를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5월 15일인가요? 그 이제 보훈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을 예. 하게 되는데 열람하는 취지는 그거잖아요. 서명한 사람이 나는 사인 안 했는데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가 있다라든지 예.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서명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관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네. 열람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주민소환법에는 열람의 목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너네한테 답변하면은 서명 당사자가 서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선관위에서 검수 작업을 하는데 네. 선관위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이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열람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은 정군수가 자기 소환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보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그 뭐 사진 촬영도 금지하고 메모도 금지하고 예. 또 한 사람이 들어가고 선관위 직원이 입회하에 들어가서 보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명자들의 유출이 마구잡이로 되는 일은 최소한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5월 15일 날 그 서명 열람하는 날 당일날 그 현장에 갔을 때 네 테이블에 읍면별로 서명자 명단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읍면별로, 동네별로. 그리고 그 한 테이블당 30분씩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 만약에 뭐 보은읍에 삼산리 이장님이 들어가서 우리 동네 누가 했는지 30분 동안 다 외우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열람 방식을 보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첫날 그래서 열람되고 나서 그때 이제 드러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혁 군수가 정보 공개 열람을 통해서 4,700명의 명단을 받으나 그 얘기 좀 이따 예. 하셔야 돼.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첫날 그렇게 다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네. 서명해준 사람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불안해서 네, 전화하는 속에서 7일을 다 하게 되면 네. 모든 명단이 다 공개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 그런 위기에 놓였던 제가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잘 설명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가 열람을 하게 하는 이유는 서명을 한 당사자들이 네. 내가 똑바로 서명이 돼 있나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궁금한 사람들은 서명한 사람들이 그 취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서명한 사람이 난 그때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 지우고 싶어라고 한 사람도 그걸 보고 내 이름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명 철회 요청은 그 선관위에 제출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서명 당사자만 자기 이름 보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원래는 그렇죠. 취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명을 안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한 세력들이 이장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누가 서명했는지 단체장. 갖다가 이제 보러 오는데 이장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라고 하면 또 이제 저 호도가 되니까 어쨌든 뭐 이장이라든지 또 뭐 사회단체 단체장, 협의회장이라든지 뭐 직능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별로 다 잘 정리되어 있는 걸 와서 보면서 30분씩을 쳐다보고 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쳐다보고 열람하고 사람들이 모처에 모여서 네. 니네 동네 누구 했네 이러면서 서로 적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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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다음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를 저희가 다 이미 목격을 한 이걸 거거든요. 통해서 제가 볼 때도
웬만한 건 다 드러났을 텐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주민 소환의 대상자인 정상의 군수가 또 그 명단을 갖다 나한테 공개하라고 네. 그걸 또 이제 청구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4천 몇백 명의 서명을 받아놨는데 그 동네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명단을 갖다가 오픈을 해가지고 30분씩 떼거지로 와서 다 살펴보고 눈으로 다 찍고 다 네. 나갔고 다시 또 군수가 그 명단을 갖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갖다 하는데 큰 문제 없다. 왜냐면은 주소 이런 건 안 알려줄 거고 저 읍면별로 이름만 알려줄 거다. 이름하고 어디 읍까지. 어디 면에 사는지. 근데 자, 보훈구는 예. 면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이름만 대도 다 특정화돼요. 그러니까 예. 전체 인구가 저 32,000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 29,000이고 그다음에 이장이 사실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청주의 통장이 동네 사람은 다 모르거든. 청주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옆에 누구 사는지 저희 옆집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와 이 보훈구가 같은 작은 동네에서 이장이 동네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다른데 1차로 그거 다 보고 갔고 다시 또 2차로 또 군수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 선관위가 큰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갖다 공개해 주겠다는 입장을 다 밝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예. 지금 이름 공개 정장의 군수한테 공개되는 거를 이제 막아달라 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저 사진은 이제 서명 받는 기간 동안에 네네. 있었던 일들 예, 주민들이 있는 이제 거죠. 서명을 예. 해주시는데 근데 저렇게 사실은 대놓고 해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나중엔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저렇게 서명대를 갖고 네. 읍내나 이렇게 주요 시가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아예 저거를 다 접었어요. 저건 첫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초창기에 그냥 한번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한번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폼 잡아본 아니 건데. 저희는 해줄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이게 네. 옳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네, 내줄 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가호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2달 동안.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그 군수 퇴진 요구하면서 누가 머리 깎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저 사진이. 보훈의 황교안이라고. 네? 보훈의 사람들이 보훈의 황교안 나타났다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보훈이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또 단체들,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들, 관 중심의 단체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저분은 지금 통합사회단체, 보훈에 이제 400여 개의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네. 어. 삐리리 할까요, 제가? 예, 삐리리, 예. 네. 그 이제 보훈의 사회단체를 이렇게 총괄하시는 이제 임원분께서 네. 군수가 소환되면 나 떠나겠다. 보훈 떠나겠다. 그리고 그 소환 중단해야 된다라면서 삭발 집회하시는 근데 모습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뭐 하면 장 지진다 뭐 한다 했던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장 안 지지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서 막 설사 되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소환이 중지됐기 때문에 뭐 떠날 저희가 이유도 없고. 확인을 못 하겠네요. 그죠?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거는 저희가 막 온갖 저희 현수막도 한 장도 못 건 거 아시죠? 예, 그날 얘기 예, 들었어요. 예. 현수막도 못 걸고 뭐 온갖 방해 속에서도 그 용기를 내주셔서 4,700명, 네. 그러니까 뭐 4,691명 서명을 네.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기자회견 사진이에요. 현수막 걸어 막 떼기도 하고 아니 아예 걸지도 못했죠. 걸지도 못했나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떼가고 예, 예. 말도 없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보훈 읍내에 그 수십 개의 그 현수막 광고 업체들이 저희 거 현수막 안 만들어줬다면서요? 못 만들어줘요. 네. 겁이 나서 네. 나 찍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청주에서 만들어서 네. 보훈에 이제 그 몇백 장 되는 걸 가져가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정식 게시대에 신고하고 그냥 걸면 되거든요. 네. 근데 군수는 개인이고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게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해서 저희가 그 현수막은 신고제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그 아까 머리 깎던 분 말고 예. 제가 볼 때 우리 김선봉 집행위원님께서 보훈을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솔직히 좀 많이 좌절감이 없었다라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숨어서도 몰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리고 예. 네. 또 저녁에 이제 또 저희가 시골 동네를 가보면 할머니들이 그 전기세를 아끼려고 불도 안 켜고 TV만 이렇게 켜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 서명을 받을 때 한겨울이었거든요. 네. 그 추위에 가스비를 아끼려고 이걸 안 돌리시는 거예요. 보일러를. 그냥 전기장판에 의존하고 이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도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들 너무 고마워서 저희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뭐 끝까지 이렇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예. 계속 보훈해서 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또 있나요, 사진이? 네. 저것도 예, 통합사회단체 네. 보시면 이제 뭐 아, 해인면 주민 우린 있고. 군수의 애국심을 믿어. 제가 잘못 봤나요? 맞죠? 맞어요. 네. 100% 믿어. 네. 주민 소환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민 소환 제도가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사실 지금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엄청난 희생.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군에서 뭐 보조금을 받거나 또는 뭐 일자리를 따내거나 이런 거에서 다 희생을 이제 본인들은 당할 각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믿고 서명해 주는 사람들 국민들은. 이들이 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결국 못했다는 얘기는 이 주민 소환제의 확률이 사실 높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가까스로 통과해서 뭐 그 서명부를 다 걸러서 또 새로 보완해서 뭐해서 15% 넘겨서 실제 투표로 가도 30%의 투표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선례를 보면은 사실 거의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94건 중에 단 한 건 성공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의원에 해당됐던 것이고, 화장장 때문에 더군다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21대 국회에서 결국 이 법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또 제2, 제3의 보훈군과 같은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소환이 5월 중에 무산이 된 거잖아요. 네. 그 군수는 이제 뭐 2년 동안 주민소환 또 청구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가는 건데 왜 근데 정상의 군수는 그 정보공개 청구한 걸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그 명단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건지 더군다나 이 정군수가 이번이 3선이기 때문에 그 3선 연임 제한에 걸려서 다음에는 출마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또 이분 연세가 1941년생이에요. 물론 뭐 제가 나이가 연세가 많다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3선 제한에 걸려 있고 이미 80세이시고 임기 끝나면 82세고 그런데 왜 이 그 정보공개 청구를 갖다 처리하지 않고 명단을 계속 받으려고 해서 지금 재판 중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네. 서명부 공개 취소 소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봐야 될지 정군수한테. 저희도 네.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예. 대해서 뭐 다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어차피 네. 소환이 중지됐으니 네. 정보공개 청구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예, 계속 그 초지일관으로 그렇게 해왔고 예. 그리고 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네. 아무런 답변을 못했고 예. 실제로 이제 이 행정소송 전에 행정소송할 때 저희 선거관리위원도 같이 그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할 때 판사가 물었거든요. 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기 선관위에서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얻고 다 얻었는데 본인이 그죠? 명단 사실 거의 다 알아냈고 사실은. 알아낼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 주민 소환이 지금 중단됐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왜 하려고 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결국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거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네. 저는 사실은 네. 좀 근본적인 거를 따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원래 본 취지가 무엇인가? 사익을 위해서 정보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이나 여러 가지 그 수집한 정보나 내지는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네. 알 권리를 주민들이 충족하기 알 권리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나 국가 권력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의 군수 개인의 어떻게 보면 사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예요. 나를 갖다가 소환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이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익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측면이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이 갖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군다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기관이잖아요. 독립기관이면서.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올바른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의 정치적 의사, 나는 군수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겨 있는 서명부 명단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보공개법과 주민소환법을 크로스해서 네. 이상하게 해석을 내리면서 그냥 그걸 공개했다라는 공개하도록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그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결국은 판결은 나겠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재판부를 믿습니다. 사실. 저도 믿지만 네. 정말 이게 잘못된 왜냐면 선례가 되지 않도록 돼야 제가 되거든요. 재판부를 믿는다는 얘기는 재판부가 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볼 때 재판부가 여기 대해서 그 공개를 하도록 전 선관위도 하진 믿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선관위 진짜 믿었거든요. 정말 네. 이거는 그 누가 들어도 저희가 이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사실을 하면서 그 얘기가 알려지면서 정말 전국의 수많은 그 언론사들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네네. 아, 당연히 그래도 뭐 선관위가 되게 잘 결정되겠죠. 아, 당연하죠. 다들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그 공개 결정 내릴 거라고는 아무도 저는 예상하지 제가 이제 못했거든요. 어쨌든 언론에 한 20여 년 있던 제 감으로는 선관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재판부가 과연 만약 여기 대해서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보훈군에 그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인내력이 마지막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선관위에서도 드네요. 공개 결정을 네. 할 때 보면은 그 공개 결정문의 이유가 네. 그 개인의 신상이 특정화되면, 그러니까 신상이 드러나면 네. 주민 투표를 할 당시에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네. 때문에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들 그렇기 말로는 때문에 이름하고 주소 뭐 이런 다 빼고 읍면별로, 예, 예. 그러니까 이름하고 읍면별 예. 이름만 공개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것도 보훈군,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러니까요. 그 그 심의위원회 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도 지금 궁금한. 명단은 비공개인가요? 저희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아직. 그것도 궁금한데 예. 제가 볼 때 아마 공무원들의 뭐 군수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좀 경악할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런 작은 군단이 3만 명인 군에서는 사실 이름만 공개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 정상회 군수는 이제 3선 군수이고 2년 뒤면 임기가 끝나는데 제가 한번 그 선관위 정보에 들어가서 정상혁 군수의 선거 성적표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네. 예, 근데 2010년도 정상혁 군수는 이제 이전에 군수되기 4년 전에 도의원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보훈군은 아니고 그 국가직에서 잠깐 공무원도 했었고 사업도 했었고 이랬던 경력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도의원을 거쳐가지고 2010년도 지방선거에 나와서 그 당시에 그 남부 3군의 어떤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용희 의원이 그쵸. 그 있는 자유선진당 당적으로 거의 유리하게, 50% 유리하게 절반 출발했죠. 정도를 득표했어요. 이때 이제 한나라당 후보가 45%를 얻었는데 여기 이제 미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하나 들으면서 이제 5%를 갉아먹어서 결국 이제 군수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 새누리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4%의 지지를 받았고 새누리당 후보는 42%, 그 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14%로 또 됐고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거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40%의 꾸준한 지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공천을 받아서 40%를 받았고 이쪽이 민주당 후보가 항상 좀 약세이다 보니까 그 김상문이라고 이제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후보가 32%를 받으면서 추격했지만은 역시 40% 당선이 됐다는 얘기죠. 무소속으로 나왔죠. 김상문. 예, 무소속으로 나왔을 무소속이고 때 이제 그 민주당 민주당이 후보가 김인수 있었죠. 후보가 있었고 표가 또 거기가- 갈렸죠. 예, 예. 갈리면서 된 건데 자 이제 뭐 정상혁 군수의 시대는 참 그 2년 전에 2년 남겨놓고 저희가 주민 소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이건 뭐 이제 이 남은 인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국은. 네. 근데 뭐 다음 선거 때 이왕이면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보훈의 이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주민 소환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은 정상익 군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하지만 군의원은 저희가 8명 중에 5명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훈 군수가 10년째 지금 밀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지역 경제의 체감 효과가 예산 대비 너무 떨어진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그 견제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정상익 군수 그 엄혹한 속에서도 4,700명의 국민들이 설명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3의 야구장을 또 짓겠다라는 그 계획 발표 때문에 국민들이 완전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서명해줄 때 나중에는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난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사실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면서 서명을 해주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의원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주민 소환이 좌절되자마자 그 야구장 예산을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런 정책들을 군의원들이 펼쳐야 되고 군수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민들의 여론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재선을 위한 그 찬성해준 그 야구장을 찬성해준 의원들이 정상혁 군수가 예. 강세예요. 자유한국당 예. 강세 지역에서 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지만 네. 네. 그분들이 찬성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묘한 현상이 사실 보훈군만 있는 게 아니라 청주시도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청주시도 39명 중에 그 민주당이 25명, 그다음에 미통당이 13명, 그다음에 정의당 1명인데 요즘에 보면은 그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거는 까칠한 초선들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성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같이 한 편인데 재밌는 거는 시장은 민주당인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시장의 발목 좀 잡지 말라고 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정말 충격을 받는 건 미래통합당의 그 당직자들이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원들을 뽑을 때 결국은 정당을 보고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 어떤 그 정당을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생각을 갖다가 헤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익이라든지 또는 친서관계라든지 또는 뭐 재선 삼선하면서 생긴 의원들 간의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답이 없다라고 지금 가는 분위기라서 참 안타깝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뭐 네. 다음 다음 선거도 중요하지만 진짜 민주주의 확대라는 부분들은 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뭐냐? 2년 뒤엔 정말 잘 뽑아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잘 뽑는 방법은 일단 그 후보자에 대한 그 정보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라든지 속한 정당이라든지 뭐 정치를 쭉 해온 사람이라면 그 정치인으로서 해왔던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되고요. 집에 홍보물 오면 또 거기 그 다 나와 있는 것들 뭐 재산 및 전과 쪽에 다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보시고 전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일하다 간 전과도 있고 또 뭐 음주운전도 이렇게 뭐 2-3번씩 한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뭐잘 살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 뽑을 수 있거든요. 잘못 뽑았을 때는 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그 해임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 관선 시대에는 6개월짜리, 1년짜리 군수 많았는데 지금은 한 번 되면 그냥 4년 임기 보장되고 심지어는 이제 뭐 12년까지 아무런 걸림 없이 가는 이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정말 21대 국회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한번 이런 얘기를 또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정말로 이 주민 소환이
94에서 한 명 되는 한 번 성공하는 이것이 아니라 높은 어떤 성공률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주민 소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일에 제가 볼 때는 이 보훈군의 사례가 어떤 좋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저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비록 좌절한 이 주민 소환이지만은 이게 다음 지방선거에 그 보훈의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그리고 이번 일 하면서 또 같이 뜻을 모았던 의기투합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시청자들에게 좀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보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주민 소환이 이제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됐지만 이게 끝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군수복은 없지만 국민복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네의 뭐 유지급들 내지는 단체장들의 그런 유지급들의 그런 매서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몰래 서명을 해주시고 저희 춥다고 따뜻한 거 커피 해주고 또 마스크도 뭐 주시고 이러면서 저희들한테 끝까지 잘 해서 우리가 뒤에서 나서지는 못해도 열심히 돕겠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격려했던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온갖 탄압과 방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난 9개월간 보훈군에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국민분들의 격려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격려해줬던 마음 잊지 않고 보훈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보훈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보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같이 한번 다 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누가 박수라고 하면 손뼉이라고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수가 이제 한자 단어라고. 예, 손뼉 쳐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서명부 공개 취소 소송에서도 꼭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물론 이제 영상 나갈 때는 자막 처리가 될 건데요.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왕조시대 보훈의 반역자들이라고 제목을 했거든요. 저희가 반역자들이네요. 그렇죠. 반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그래서 해임됐어요. 보훈우 중심지 추진위원으로 했었는데 예.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더러 제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맨날 칭찬하더니 회의만 나가면 그러는데 저희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혼자 잘린 게 아니라 몇 명 같이 잘리셨나요? 예, 저희 그 주민소환에 좀 열심히 했던 분과장이라든가 뭐 저 추진위원들 막 그냥 통보도 없이 그냥 막 해임되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반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시작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보훈을 생각하면 왕조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왕조 시대 보훈의 반역자들이라고 했는데 또 뭐 저희 보훈에 오면은 가는 곳마다 정상역 이름이 이만한 돌에 다 새겨져 있어요. 네, 진짜예요. 그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회관 리모델링했어. 리모델링 조그맣게 아니요. 제 키보다 더 커요. 어떤 건 2m가 넘어요. 그 표지석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하게 요만하게 해서 그냥 이름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보훈군수, 영동군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교육감. 근데 지금 우리는 반드시 정상역. 그 위에는 뭐가 써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이 여성회관은 뭐 얼마 들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유래비를 하고 그리고 또 왜 그 훈민정음마당 그 한참 난리 났었던 역사회고 신비대사 거기도 가면은 정상역 이름이 3개예요. 이만한 그 유래비가 하나가 있고 어디 종안에도 뭐 써 있다고 한번 신문에서 본 것 또 같은데. 이만한 돌에도 또 새겨져 있고 정상역 유래비랑 뭐 그리고 뭐 비용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 치면은 소원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 치면은 이름이 널리 울려 퍼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금빛으로 정상역 군수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비판이 있으니까 까만 페인트를 싹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름 전국에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8월 26일 날 이장단위에서. 이장단위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딴 걸로 알려진다니까. 그때 그 조국 사태 때문에 그 매일 실검 1위가 조국이었잖아요. 그거를 누르고 이틀 동안 정상역 1등 했으니까. 이틀 동안 누르고. 또 어떤 데는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말티제라는 데가 보훈에 말티제 있잖아요. 제가 태어난 데가 보훈이에요. 거기에는 그 기념비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말틱제 시작되는 데 하나 있지 않나? 또 있어요? 그 꼭대기에? 저희가 이제 거기도 2m가 넘는 건데 정상의 이름 너무 이거 자기 치적 남기기 심하다 이런 비판이 일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거기다가 저기 뭐 보험금 안전거세과 누구 주무관, 팀장, 과장 자기 이름까지 쭉 같이 연달아서 쓰고 그 기념비가 그 옆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랬더니 저쪽에 또 나무에 또 식수에도 이름이 있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신문에 나갔더니 어떤 분이 4개예요. 거기 하나 거기 조금 더 가면 또 하나 있다고. 그래서 한 곳에 총 4군데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으러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희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한번 그 보훈군을 다 돌면서 몇 시간 동안 뒤져서 다 찍어놓은 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네. 그러니 국민들이 거기다가 뭐 전국 꼴찌인데 해외여행은 제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 학생들도 중에 데리고 막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 거의 60살 차이잖아요. 할아버지. 가면은 네네. 잔소리, 친밀발언.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한 저기 한 1분 정도 집어넣어요. 찾아서 뒤에도 그냥 이걸 크로마키로 해서 그냥 녹색으로 해서 그냥 이거는 끝났다고 끝난 뒤에 떠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